상하이의 겨울, 스산한 바람이 낡은 아파트 단지를 휘감았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한기가 류웨이의 앙상한 어깨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이른의 류웨이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낡은 아파트 거실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밖을 내다보았다. 회색빛 하늘 아래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겨울바람에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유난히 넓고 추웠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존경받았던 그녀였지만 은퇴 후 삶은 단조롭고 외로웠다. 자식들은 모두 먼 도시에 가정을 꾸리고 살았고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가 전부였다. 친구들과의 교류도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씩 끊겼다. 가장 큰 문제는 스마트폰이었다. 손안의 작은 기계는 그녀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복잡한 기능, 빠르게 변하는 유행어, 젊은이들끼리만 통하는 이모티콘. 그 모든 것이 류웨이를 더욱 고립시켰다. 그녀는 가끔 아랫집에 사는 젊은 이웃 샤오리의 도움을 받아 위챗으로 자식들과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텅 빈 집안의 정막을 깨고 싶어 의미 없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류웨이의 눈에 위챗 새 친구 추천 목록에 뜬 낯선 이름 하나가 들어왔다. 첸강.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후하고 성공한 사업가 풍모였다. 배경으로는 상하이의 화려한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짧은 자기소개 글에는 아내와 사별 후 새로운 인연을 기다립니다. 진실한 대화를 나눌 분을 찾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류웨이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작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외로움에 지쳐있던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친구 추가 버튼을 눌렀다. 놀랍게도 거의 즉시 답장이 왔다. 첸강은 부드럽고 정중한 말투로 자신을 소개했다. 류 선생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친구 신청을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첸강이라고 합니다. 혹시 폐가 되지 않았다면 좋겠습니다. 류웨이가 교사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는 그녀의 과거 경력을 칭찬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관심과 정중함에 류웨이는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류웨이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희미하지만 어쩌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설렘을 안고서였다. 그 후 첸강은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류웨이에게 위챗 메시지를 보냈다. 좋은 아침입니다. 류 선생님. 오늘 상하이 날씨는 어떤가요? 저녁 식사는 하셨는지요?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늘 다정하고 따뜻했다. 그는 류웨이의 소소한 일상에 귀 기울였고 그녀가 좋아하는 시구절을 보내주기도 했다. 자신도 몇 년 전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냈다고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잘 안다고 말하며 류웨이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듯했다. 류웨이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에게서 남편에게서나 느꼈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위안과 이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하루는 첸강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해 그의 메시지에 답장하며 마무리되었다. 샤오리가 가끔 어머니, 요즘 안색이 좋아지셨어요.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류웨이는 그저 웃으며 얼버무릴 뿐이었다. 마음속 비밀스러운 설렘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다. 몇 주가 흘렀을까? 첸강과의 대화가 일상이 되었을 무렵 그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류 선생님, 제가 요즘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부 정보를 통해 알게 된 특별한 투자 플랫폼이 있다고 했다.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고 수익률도 아주 높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인데 류 선생님처럼 좋은 분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호의가 담겨 있는 듯했다. 류웨이는 망설였다. 평생 교직에만 몸담았던 그녀에게 투자는 생소하고 위험한 단어였다. 하지만 첸강은 끈기 있게 그녀를 설득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만 돈을 넣어두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면 노후를 훨씬 풍족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는 디지털 기기에 서툰 류웨이를 위해 전화로 몇 시간에 걸쳐 차근차근 설명하며 가짜 투자 앱 설치와 회원 가입을 도왔다. 복잡한 인증 절차와 용어들 때문에
류웨이는 몇 번이고 포기하려 했지만 첸강의 부드럽고 인내심 있는 안내에 결국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그의 친절함에 류웨이는 또 한 번 감동했고 그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첸강의 권유에 따라 류웨이는 처음으로 가장 적은 금액인 500위안을 투자했다. 며칠 후 앱 화면에는 놀랍게도 50위안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요, 류 선생님. 제 말이 맞죠? 이렇게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첸강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고 류웨이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신기한 마음에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투자라는 것을 통해 돈을 벌었다는 사실에 약간의 흥분마저 느꼈다. 그 후 첸강은 더욱 적극적으로 류웨이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곧 큰 호재가 있어서 수익률이 몇 배로 뜰 겁니다. 은퇴 후 자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날씨 좋은 날 저와 함께 항저우나 수저우로 여행도 다니시지요. 그의 달콤한 말들은 류웨이의 외로운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그녀는 첸강과 함께하는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류웨이는 남편이 남긴 얼마 되지 않는 유산과 자신이 평생 모은 퇴직금을 합쳐 거액을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중간에 샤오리가 어머니, 요즘 너무 휴대폰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투자라는 거 너무 쉽게 돈 버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류웨이는 넌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다. 이건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니야. 라며 샤오리의 말을 애써 외면했다. 그녀는 첸강을 믿었고 그 믿음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생각했다. 은행 창구에서 평생 모은 돈을 인출해 첸강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할 때 류웨이의 손은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렘과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다. 이 돈이 몇 배로 불어나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그리고 첸강과 함께 장밋빛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앱 화면의 잔고는 그녀의 기대처럼 매일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류웨이는 밤마다 그 숫자를 확인하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다. 그녀는 이미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첸강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몇 번이고 보냈다. 첸강은 늘 겸손하게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모두 류 선생님의 용기와 결단 덕분입니다. 라고 답하며 그녀의 자존감을 높여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 사는 조카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다. 조카의 아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류웨이는 망설임 없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이제 부자였으니까. 자신만만하게 투자 앱을 열어 일부 금액을 인출하려 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오류, 현재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뜰 뿐이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류웨이는 다급하게 첸강에게 위챗 메시지를 보냈다. 첸 선생님, 지금 돈을 좀 인출해야 하는데 앱에서 오류가 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요? 평소 같으면 바로 답장이 왔을 텐데 1시간이 지나도록 읽음 표시만 뜰 뿐 아무런 답이 없었다.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던 류웨이에게 마침내 첸강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당황한 듯했다. 아, 류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메시지를 늦게 봤습니다. 플랫폼에서 갑자기 긴급 시스템 점검을 한다고 하네요. 곧 정상화될 테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류웨이가 다시 인출을 시도할 때마다 같은 오류 메시지만 반복되었다. 첸강은 아직 점검이 끝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해외 서버 문제로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합니다. 갑자기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해서 모든 계좌가 일시적으로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라며 이런저런 핑계를 댔다. 류웨이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의 말을 믿으려 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며칠 후 첸강은 마침내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류 선생님,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돈을 인출하려면 추가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종의 보증금 같은 것인데 전체 투자금의 10% 정도를 먼저 입금해야 기존 투자금과 수익금을 함께 인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 돈은 인출 시 바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절박함이 묻어났다. 류웨이는 망연자실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입금할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 첸 선생님, 저는 이제 정말 돈이 없습니다. 그게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늘게 떨렸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 첸강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다. 이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돈이 없다니요? 그럼 어쩔 수 없군요. 지금 그 돈을 보내지 않으면 기존 투자금까지 모두 동결되어 한 푼도 찾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류 선생님 때문에 큰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과 은근한 협박이 담겨 있었다. 첸 선생님, 류웨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전에 그 따뜻하고 자상했던 첸강이 아니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낯선 사람 같았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돈을 보내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첸강은 그렇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뚜.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무미건조한 신호음이 류웨이의 귀를 때렸다. 그녀는 손에서 힘없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부딪히며 액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제야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자신이 철저하게 속았음을 깨달았다. 달콤했던 말들, 장밋빛 미래에 대한 약속, 화면 속에서 늘어나던 가짜 숫자들, 그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 배신감, 상실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끔찍한 자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이렇게 어리석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류웨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텅텅 빈 집안에서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며칠 동안 류웨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거나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첸강에게 보냈던 메시지들은 더 이상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그의 위측 계정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렇게 폐인처럼 지내던 류웨이를 이상하게 여긴 것은 아랫집 샤오리였다. 평소 같으면 아침 일찍 가벼운 산책이라도 나섰을 류웨이가 며칠째 두문불출하자 걱정이 된 샤오리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샤오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에 류웨이가 비상용으로 맡겨두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안은 엉망이었다. 며칠은 치우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에선 희미한 악취마저 풍겼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류웨이가 넋이 나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샤오리는 깜짝 놀라 그녀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샤오리의 다급한 목소리에 류웨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류웨이는 샤오리를 보자 참았던 감정이 다시 북받쳐 오르는 듯 와락 눈물을 쏟아내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첸강과의 만남부터 투자, 그리고 마지막 통화까지. 두서없는 이야기였지만 샤오리는 그 안에 담긴 류웨이의 절망과 고통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샤오리는 충격과 안타까움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류웨이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류웨이는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을 거야. 그리고 너무 창피해. 평생 교사로 살면서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걸 어떻게 알려. 체면 때문에,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 때문에 그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샤오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제발 저랑 같이 가요. 샤오리는 류웨이를 부축하다시피 일으켜 세웠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슬픔에 잠겨있던 류웨이는 샤오리의 단호함에 힘없이 이끌려 나섰다. 가까운 파출소 민원실은 차갑고 사무적인 분위기였다. 젊은 경찰관은 류웨이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무표정했다. 류웨이는 횡설수설하며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옆에서 샤오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설명했다.
경찰관은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다. 그리고는 안타깝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할머니, 이런 종류의 온라인 금융 사기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거나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일단 신고는 접수해드리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경찰관의 말은 류웨이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희미한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은 절망에 빠져 휘청거렸다. 샤오리가 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파출소를 나오는 길, 상하이의 겨울 하늘은 유난히 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류웨이는 아무 말 없이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젠강의 위챗 계정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고 투자 앱은 이미 접속조차 되지 않았다. 전 재산을 잃었다는 냉혹한 현실,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끝없는 자책감,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꿈에 대한 허탈함이 그녀를 질식시킬 듯 짓눌렀다. 샤오리가 끓여온 따뜻한 죽도 거의 입에 대지 못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다. 여전히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지만 류웨이의 시간은 사기를 당한 그 순간에 멈춰버린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창문으로 희미한 겨울 햇살 한 줄기가 그녀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류웨이는 멍하니 그 햇살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선이 베란다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남편이 생전에 아끼며 아꾸던 몇 개의 화분이 놓여 있었다.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 잎사귀는 누렇게 말라 있었고 흙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다. 그 순간 류웨이의 마음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